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인균님께서 겪은 이야기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인균님. 돌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선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돌비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정말 반갑고 오늘 인기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이게 일본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일본에서 우리가 또 귀신도 유명하지만 네. 일본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쪽에서도 와,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네, 레벨이 좀 한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의 사람이면 좀 완전 극한까지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한번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리십니다. 인규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도쿄에 거주했을 당시에 겪었던 일인데, 제가 2017년 5월에 부푼 꿈을 안고 처음으로 도쿄에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전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와이프인, 앞으로 편의상 이야기에서는 와이프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와이프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은 이제 와이프의 이모님네 집이었고 사정이 있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집을 양도해야 하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제가 살기 시작하고 아마 3달 정도도 채 안 돼서 바로 이사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게 된 곳은 똑같은 도쿄인데 너무나도 도쿄스럽지 않은 가장 가까운 역 이름이 무사시야마토라는 곳의 레오팔레스 아파트였는데, 이 레오팔레스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부동산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임대 사업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가 각기 이름이 있긴 한데 전부 통칭해서 레오팔레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레오팔레스 브랜드의 아파트가 월세가 저렴하고 아주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있고 계약 기간이 짧아서 그런 장점도 물론 있었는데, 네. 일본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먼저 월세가 싸고 계약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집을 이제 계약이 끝나고 퇴거를 할 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기가 더럽다, 어느 부분은 또 청소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으로 퇴거 비용을 엄청 많이 뜯어가는 걸로 유명했었고, 두 번째로는 진짜 과장을 좀 하자면 옆집 사람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벽이 너무 얇다 보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생활을 조심조심 해야 되고, 방음이 안 됐구나. 네, 이게 내 집인데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작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이 레오팔레스 집이 악명이 높은 거는 그 전부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그때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고 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갈 때 가지고 갔던 돈이 400만 원이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모은 돈이랑 합쳐도 아무래도 도심 쪽에 괜찮은 집을 빌리는 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사시야마토라는 외곽 지역 쪽에 레오팔레스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돌비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 집이군요. 기억자로 네, 된 거. 맨션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아마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일본은 아파트랑 맨션이 한국이랑 의미가 또 반대거든요. 빌라 같은 게 아파트고 엄청 높은 게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아무튼 이 집을 계약을 하게 됐고, 여기가 이제 무사시야마토라는 지역인데 정말 도쿄 같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 역 쪽이. 그래서 이제 도심 쪽에는 집을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을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집이 그 시키킹이랑 레이킹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키킹은 그냥 보증금 느낌이고, 이걸 근데 돌려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은 다 돌려주는데. 그리고 레이킹은 뭐냐면 집주인한테 이 집을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돈인데,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뭐 월세 2개월분까지 받는 데도 있어가지고, 뭐 도심 쪽에 좀 괜찮은 집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월세가 한 10만 원에 시키킨 레이킨 1개월치에
이사 비용 이런 걸 합하면 거의 뭐 한 5, 60만에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예. 내가 어떤 집을 봤는데 이 집이 되게 좋고 이쁘고 엄청 위치도 좋다 그러면은 뭐 90% 이상의 확률로 이 레이킹이라는 게 있고, 시키킹이라는 거는 좀 이런 레오팔레스 같은 집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집이면 월세 1개월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집이 좋다는 걸 집주인들도 아는 건데, 근데 레오팔레스는 이게 두 개 다 없었고 돈이 없어서 이 집을 계약한 이유에 그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작은 이사를 끝마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 역시 그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이 왜 악명이 높은지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절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예. 저는 뭐 좀 가난하게 살아와가지고 소리나 더러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무던한 편인데, 저희 와이프가 소리랑 냄새 이런 거에 되게 예민했어가지고 예. 옆집인지 옆옆집인지도 모를 그런 집에서 나오는 TV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 들린다거나 새벽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런 높은 빈도로 들렸어가지고 무던한 저조차도 치를 떨 정도였는데, 저희 와이프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런 소음에 관한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소리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택배를 시켜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은 택배가 도착하는 시간을 2시간 단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는 저녁 6시부터 8시로 지정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택배 왔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하이 이러면서 나갔는데 기사님이 안 계시길래 옆을 보니까 옆집도 아니고 옆집에 택배를 배달하시려고 그 집에 벨을 누르신 거였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택배 기사님을 보면서 멋쩍게 웃었더니 기사님도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면서 이거 끝나고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리가 저희 집에서 나는 것처럼 정확히 그렇게 들렸거든요. 이 정도인가요? 예. 네,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집이었고, 뭐 이 집에서 크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건 아닌데 일어났던 사건 자체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외에도 또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제일 가까운 곳이 걸어서 6분 정도였는데 거리 자체는 되게 가까웠지만 가로등과 CCTV도 없는 언덕길에 그것도 묘지를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지나다녀야 됐고, 그 세 번째 사진에 보시면 거기거든요. 거기가 왼쪽에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밤에 지나다니려면 정말 무섭거든요. 일본이 또 한국보다 해가 엄청 빨리 떨어지는 편인데 체감상 한국보다 한 2시간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은 번화가 말고 소도시나 시골 쪽으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뭐 한 오후 4시쯤만 되면 벌써 어두워지면서 5시 반쯤 되면 이제 완전 어두워져가지고 가로등이나 CCTV도 잘 없어서 도심 한복판이어도 이게 뭐 주택가 같은 인기척이 드문 곳이면 정말 무섭거든요. 밤 되면 뭐 보이겠다 여기 서로. 네. 그 옆쪽에 나무로 된 길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상 그쪽을 이제 애써 쳐다보지 않으면서 다니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다 보니 항상 와이프랑 하는 얘기가 뭐 우리 돈 모아서 여기 1년 만기 채우면 무조건 도심 속으로 이사하자, 무조건 방음 잘 되는 콘크리트 건물로 또 이상한 사람 없을 만한 월세를 내는 그런 물건으로 이사를 가자, 그런 얘기가 주된 주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목표가 되고. 네, 목표가 빨리 이사를 나가는 그죠. 그게 목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 빵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그런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많았을 정도니까 그렇게 각종 소음과 하루 종일 전화통화인지 디스코드를 하는 소리인지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나가다가 드디어 계약 만기일인 1년을 채우게 되었고, 집을 알아보고 드디어 조건에도 맞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 이사를 가게 된 집에서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레오팔레스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는
자동차도 뭐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서로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전철을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막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 때문에 2번 다시 이사를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보다도 소음에 시달리는 스트레스랑 관리 회사에 전화해서 입주민들이 밤늦게 통화 좀 못하게 해달라 아무리 요청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스트레스가 더 컸기 때문에 이사는 다행히도 제가 하고 있던 빵가게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도심 쪽에 직장을 구하게 됐고, 직장 내에 운전을 잘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고맙게도 그 동생이 도와준 덕분에 회사 차를 빌려서 이사도 수월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이사한 지역은 닛보리라는 지역이었고,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집에 살면서 집이라는 거에 너무 한이 맺히다 보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도 그렇게 전과는 다르게 역 근처에 각종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깨끗한 마트가 2개나 있었고 너무 활기찼고 사람도 많았고, 어디서든 고개를 360도로 돌려보면 바로 편의점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집도 저희 와이프가 한이 맺혀가지고 이쁜 집으로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디자이너즈 맨션이라고 되게 이쁜 집으로 알아봤어서 겉에서 봐도 저희 집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집이 이뻤고, 월세도 그때 당시에 한 10만 5천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절대 이상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와이프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재밌게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첫날부터 집 앞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신나게 햄버거를 포장해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소리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다 보니까 집은 좀 좁았지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이어가지고 그동안 스트레스 요인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주변 이웃집의 소음이나 말소리 같은 생활 소음 같은 것도 전혀 안 들렸었고, 예. 가끔 카페도 가고 주변 산책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즐겁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생활 루틴이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6시 한 40분 정도가 됐고, 저보다 더 늦게 한 8시쯤 집에 도착하는 와이프랑 이제 서로 집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밥을 먹을 거면 밥을 먹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저는 운동을 갔다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운동을 갔다 오면 보통 9시에서 12시쯤 그 사이에 갔던 것 같아요, 시간대가.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좀 많았는데, 그렇게 이사 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운동을 갔다 오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여보 운동가 있을 때 갑자기 누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전에도 몇 번 이런 적 있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응? 오토록 벨소리가 아니라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고? 라고 했더니 응, 현관 초인종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본에서 보안이 좀 잘 돼 있는 집은 한국의 공동현관 시스템처럼 외부인이 함부로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토록이라는 자물쇠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이게 공동현관이랑은 좀 다른 게, 공동현관은 이제 택배기사님한테 알려줘가지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세요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 이 오토록 시스템은 좀 다른 게, 비밀번호나 카드로는 문을 못 열고 무조건 입주자가 오토록에 달린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서 열거나, 아니면 어떤 방문자가 방문 호수를 호출을 하면 해당 호수에서 록을 해제해줘야만 들어와서 현관 초인종을 누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비밀번호 같은 걸로 못 들어온다는 소리네요, 결국에. 네네네. 그래서 또 방문 호수를 호출해서 나오는 오토록 벨소리랑 현관 초인종 소리가 또 다른데, 오토록 벨소리는 뜨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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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울리는 소리고, 현관 초인종 소리는 띵동 띵동 이렇게 길게 2번 울리는 소리예요. 그때 시간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시간쯤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 밤 시간에 오토록 벨소리가 울리는 것도 무서운데 예.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는 게 더 무섭고 말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로는 절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은 절대 아니고,
입주자나 뭐 다른 집에 방문한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굳이 남의 집 초인종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2층이었는데 와이프한테 에이 3층 사람이 올라가면서 잘못 누른 거겠지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안심을 시켰죠. 네. 그도 그럴 게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계단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계단 통로가 성인 남자 한 명이 지나가면 거의 뭐 가득 찰 정도로 엄청 좁아서 한 번씩 이웃들을 마주칠 때면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지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좁긴 좁네요, 여기. 네. 그리고 그 옆에 달린 검정색 사각형이 현관 초인종인데 보시면 충분히 실수로 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거든요. 아, 네. 올라가다가 네,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근데 초인종을 누르는 거 절대로 나는 아니니까 문 함부로 열거나 집에 누가 있다는 기척을 내면 안 돼. 네. 혹시라도 내가 초인종 누를 일이 있으면 여보한테 미리 연락하거나 눈앞에서 얘기를 할게. 당부에 당부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현관 벨이 울린다는 걸 처음 알았던 날은 와이프를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저도 크게 뭐 실수로 누른 거다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은 월세 임대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연수입은 얼마고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지 그런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보고 월세 자체도 10만 엔이 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집을 좀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거의 대출 심사네. 네네, 맞아요. 그렇게 좀 심사가 어려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내가 25만 엔인데 13만 엔짜리 월세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쳤을 때 보증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심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 전까지는 살면서 별일 없이 쭉 괜찮았고 원한을 살 일이나 이웃과 마주치는 일도 잘 없었고 네. 마주치면 뭐 인사나 하고 또 집에 오면 쉬고 싶으니까 요리할 때 빼면 서로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했고 소음 방지 슬리퍼도 항상 신고 생활했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됐고 또 조용히 해달라거나 이런 용건이 적혀있는 메모 같은 것도 안 붙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뭐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평소와 다를 거 없는 나날들이 지나가고 어느 날은 제가 있는 밤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 저랑 와이프랑 벨이 울리자마자 동시에 서로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하던 걸 멈추고 둘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서로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와이프한테 아니 여보 진짜네 라고 말을 하니까 와이프가 끄덕끄덕하고 제가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여보는 화장실 쪽에 좀 숨어있어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바로 가면 발소리가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한 20초쯤 뒤에 현관에 다가가서 도어 스코프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현관 문을 열고 문이 열리는 틈새로 계단 쪽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열린 문 뒤쪽에 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확 강하게 문을 뒤쪽으로 젖힌 다음에 뒤쪽을 확인해 봤는데 뒤쪽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쯤 되니까 뭔가 실수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내심 한편으로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진짜 위층 사람들이 잘못 누르는 거 아닌가, 관리회사에 전화해서 위층 사람들한테 실수로 초인종 누르는 거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다른 이변 없이 또 그날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고 또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한 1, 2주 뒤에 또 운동하고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밤 시간에 여보 오늘은 현관 초인종이 띵동 띵동 3초 정도 더 있다가 또 띵동 띵동 이렇게 이번에는 2번 울렸다고. 그럼 2번 울린 거예요? 거예요. 네, 이제는 뭔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또 와이프를 안심을 시키면서 속으로는 2가지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위층 사람이 만에 하나 정말 실수로 잘못 눌렀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과, 2번째는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와이프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봤을 때 1, 2주가 지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라 이번에는 2번 울렸다는 걸 생각해보면 위층 사람이 잘못 누른 건 절대 아닐 것 같고 무조건 누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됐어요. 낮이나 밤 시간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현관 초인종을 밤 시간에 울리는 게 실수가 아니라면 정상인은 절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에 이때부터는 집에 들락날락할 때 좀 주변을 살피거나 엄청 경계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와이프가 엄청 서구적으로 생긴 혼혈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일본 관련 옛날 사건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엽기 사건 중에 서양인을 변태적으로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서양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나? 아니면 집을 찾아갔나? 그래가지고 해를 가하고 시위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본 기억이 있어서 경계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와이프가 얼마 전에 1층에 이사 온 사람이랑 출근길에 마주쳐가지고 인사했어. 이런 말을 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비밀번호로 공동현관을 열 수가 없고 입주자들이 주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이거 무조건 1층에 이사 온 그 사람이다 이런 뭔가 동물적인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부터 또 이제 와이프가 혼자 집에 오는 게 저는 좀 불안하니까 와이프를 기다렸다가 집에 같이 오는 날이 거의 한 달에 거의 28일 정도로 대부분이 정도로 많아졌는데 아까 현관 초인종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만약 1층 사람이 범인이면 그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해를 가하기가 너무 쉬운 위치였거든요. 왜냐면 오토록이 있는 현관까지 나가려면 1층에서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또 하나 열어야 됐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출근할 때 꼭 조심하라고 당부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 건 밤중에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게 이게 몇 시간이나 몇 분 간격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날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면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또 올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불안하게 또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2020년 5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예.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집 계약이 2020년 8월까지였는데 그때가 집 계약이 이제 2년이 다 돼가서 더 좋은 조건의 넓은 집이 있으면 이사를 가고 아니면 그냥 계속 살자 네. 하고 또 다음 집을 알아보고 있던 시기였어요. 와이프가 하고 있던 일도 더 잘 되고 있던 시기였기도 해서 그게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좀 더 넓은 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넓은 집을 찾아보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날도 평범하게 운동을 끝내고 그때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잘 준비를 다 끝내고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그런 시덥잖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또 띵동 띵동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거든요. 예. 너무 무섭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현관 초인종을 누른 건 처음이어가지고 심장이 막 가파르게 뛰면서 진짜 도대체 어떤 놈인가 1층 놈일 것 같은데 제발 오늘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마음에 바로 방 안에 있는 불을 다 켜고 조용히 와이프한테 여보 너 옷걸이 뒤에 좀 숨어 있어봐 내가 나가볼게 하니까 와이프가 안 돼 나가지마 무슨 일 생기거나 다치면 어떡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경험상 이럴 때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예. 이런 상황을 피하기만 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걸 뭔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뭔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더 심해진다. 이거보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떤 말을 하던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와이프한테 아니야 이거 나가봐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와이프가 이제 숨는 걸 보고 조용히 문 앞으로 가가지고 도어스코프로 확인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오. 그 사람은 어떤 탁한 소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저희 집 현관문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치 뭔가를 숨긴 것처럼 팔짱을 끼고 저희 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돼서 심장은 더 빨리 막 뛰고 있고 혹시 팔짱 낀 저 손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으면 어떡하나. 코앞에 있는 지금 문을 열면 바로 뭔가 무기를 꺼내서 공격을 하거나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다시 올라올 때 조금이라도 먼 거리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만약 흉기를 갖고 있으면 바로 문 닫고 신고하자. 이런 생각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10초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단념을 한 건지 몸을 돌려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네. 오. 네. 거의 그 사람이 다 내려갔다고 생각될 때쯤에 그 사람이 들으라고 일부러 제가 현관문을 집 안에서 발로 한번 세게 찬 다음에 문도 일부러 펑 소리가 나도록 큰 소리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세게 열면 약간 공기랑 마찰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풍선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었더니 다 내려갔다가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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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올라온 사람 모습은 너무 기괴했는데 오, 예.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머리는 새집을 짓고 있었고 키는 한 173cm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넝마 같은 탁한 소라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짧은 회색 반바지에 그 삼배간이라고 하죠. 그런 찢어진 뱀눈을 하고 팔짱은 여전히 뭔가 숨긴 것처럼 올라올 때부터 계속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팔짱 끼고 계단을 올라온다라는 소리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그 사람이 이제 계단에서 올라올 때 소름이 끼쳤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있는 맨발이었어요. 계단에서 올라올 때 그 맨발이 보이는데 진짜 세상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면서 너무 무서웠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참고 왜 올라오셨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현관 초인종을 눌렀던 걸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사람도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예. 왜냐면 제가 집에서는 항상 운동할 때 입고 있는 그런 쫄티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2012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때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운동을 한 7년에서 8년 정도 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이 정도면 한마 박히지. 예. 진짜로. 아무튼 제가 그 사람이 흠칫한 걸 느끼고 올라올 때부터 계속 무서운 걸 참고 노려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엄청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무서웠는데 무서운 걸 숨기고 이제 표정은 하나도 나 안 쫄았다. 덤빌 테면 덤벼라. 눈빛은 사납게 쳐다보면서 날씨는 또 공손하게 반말 같은 거 안 하고 도사레 마시다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예. 라고 하니까 뭔가 살짝 당황한 것처럼 쓴웃음을 지으면서 2초 정도 쳐다보더니 요발에다가 도 못돼 부르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또 말투는 정말 정상적인 일본 남자 말투였어요. 제가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 문 손잡이를 한 손에 잡은 채로 노려보면서 연대나인데스케도 부른 적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계속 5초 정도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다시 팔짱을 낀 그 자세 그대로 몸을 돌려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진짜 1층에 사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집 구조가 방 옆에 그 현관 옆에 있는 창문을 열면 우리 귀족님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룡성체라는 홍콩의 그 문화유산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는데 그런 구조처럼 창문을 열면 로비층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서 현관 옆에 창문을 조용히 열어서 확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로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안 보였고 그렇다는 소리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니까 1층에 사는 사람이란 소리잖아요. 맞네요.
그렇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분들을 불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뭐 그 사람의 생김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경찰분들이 뭐 지금 뭔가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 혹시 어떤 일 생기면 다시 연락하면 오겠다. 이런 되게 형식적인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사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건데 그때는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이. 문 두드려서 얘기라도 좀 해주지. 왜 그랬냐. 무튼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회사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와이프랑 집에서 좀 같이 나서야 될 것 같다. 아침에 출근할 때. 다음날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이어서 저도 너무 불안했어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문을 열고 막 공격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 와이프를 역까지 바래다 주고 1시간 늦게 회사로 출근을 해서 저희 와이프가 10시 출근이었고 저는 9시 출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시간 늦게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바로 회사에 가서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1층에 사는 그 사람이 뭐 밤에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사람 전에도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었다. 예. 뭘 하는 사람이냐? 정신에 혹시 문제가 있냐?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입주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따져서 물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일반적인 회사원이었고 어떤 정신적인 병력 같은 것도 그 관리회사 분들이 아는 한에서는 없었다고 했었어요. 이게 너무 또 웃긴 게 심지어 1층은 월세가 다른 층보다 2만 엔 정도 더 비쌌거든요. 예. 후에 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정장을 멀끔히 빼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든 구두를 신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일본 회사원의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또 혹시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찾아오거나 나쁜 일을 당하거나 그런 뭔가 당하기 너무 쉬운 위치였어가지고 가정용 감시 카메라 같은 걸 검색을 해가지고 집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를 인식해서 휴대폰 어플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구매해서 부착을 하게 됐고 카메라를 부착을 한 이후로 저희 층으로 다시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행이다.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2달간은 마주치는 일이 또 없다가 저희도 이제 이사를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사는 거의 그냥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다음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 없으면 굳이 이사를 가지 말자 이랬었는데 첫 번째 이사를 갔던 집처럼 이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됐는데 아직은 2달 동안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이랑 같은 건물에 살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긴장감은 유지한 채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대처 방법 같은 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뭔가 나쁜 짓을 하진 않겠지. 예.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치 저희 집 쪽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회사원 복장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어가지고 같은 건물 사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속도를 좀 늦춰서 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후에 또 마주쳤는데 회사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때 일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갔기 때문에 먼저 오토록에 도착한 그 사람이 그 오토록을 열쇠를 놓고 열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3발자국쯤 뒤에서 쳐다보면서 기다리니까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당황을 엄청 하면서 허둥지둥하면서 막 문도 잘 못 열고 어찌저찌 문을 열더니 엄청 빠른 걸음으로 본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약간 겁주려는 느낌으로 좀 빠른 걸음으로 막 쫓아갔거든요. 그러고 또 2번째로 마주친 거는 제가 와이프랑 새벽에 편의점을 자주 갔었는데 편의점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집 앞에 어떤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조용히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리에서 보니까 또 그 사람이었어요. 뭐야? 이번에는 너무 웃겼던 게 또 넝마 같은 옷은 그대로 입고 있고 한쪽 발은 맨발에 한쪽 발에는 양말을 다 신은 게 아니고 반만 신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뭔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 건물 저 건물 쳐다보면서 막 기웃기웃대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간이 새벽 시간대였는데 저희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저희가 오는 걸 확인하고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또 저희를 발견을 하고 네. 화들짝 놀래면서 집 쪽이 아닌 어딘가로 엄청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집이 아닌 쪽으로. 그러고 만난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너무 무서웠는데 2주쯤 뒤에 그 사람 집 앞에 작은 옷가지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이사박스로 쓸만한 박스가 하나 보였었고 그 사람은 저희보다 1년 정도 늦게 왔었는데도 집 계약이 2년이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간 걸로 보였고 관리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사 타이밍이 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저희가 이사가는 다음 집의 옆집 사람이거나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 기괴한 사람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진짜로 지금 인기님이나 아니면 인기님 와이프분께서 어떤 해를 안 당해서 어찌됐건 뭐 자극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되기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형색과 그리고 말투 아니면 불렀나 해서요가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기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그렇죠. 네. 저희 와이프가 좀 운명이 되게 기구한 사람인데 네. 어릴 때부터 막 부모님이 만나는 사람 때문에 죽을 뻔하거나 되게 아무튼 힘들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제 항상 제가 운이 되게 좋은 편인데 여보 덕분에 내가 그래도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또 와이프가 어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인기님의 모습 중에서 근육이 조금만 덜 있었더라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네, 진짜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악귀를 본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해를 하려고 했는 그 각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악귀였던 건가요? 그냥 귀신을 본 거지. 이거 안 된다 내가. 너무 다행입니다. 그 등에 귀신 있잖아요. 바퀴처럼. 그런 느낌이죠. 근육 보고, 살짝 이제 분명히, 이 남성분들은 서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피지컬 보고 조금, 이게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되게 흠칫하는 그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흉기로 찌른다고 하는데 그게 흉기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두 분께서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전혀 그런 일 없이 두 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 집에 살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본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더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뭐 자극적이게 어떤 큰 일을 당한 건 아닙니다. 인기님께서. 하지만 인기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이 사람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 그곳에서 또 오는 공포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이야기에서 그렇게 또 풀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정상인처럼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